은퇴한 50, 60세대 무주택자라면 정말 큰일입니다. 어제 저녁 7시 58세 김영수 씨가 월세 고지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월세 60만 원입니다. 관리비까지 합치면 75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은 40만 원,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이 50만 원입니다. 합쳐도 90만 원입니다. 월세 내고 나면 15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식비, 교통비,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할까요? 김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젊은 시절 집 한 채 사지 못한 것이 평생의 후회입니다.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주인이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월세를 70만 원으로 올린다는 통보였습니다.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50대, 60대 무주택자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평생 일했지만 집 한 채 없습니다. 은퇴했지만 월세는 계속 나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안은 커집니다. 오늘 이 시간 무주택 은퇴자들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과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실마리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주택 은퇴자의 가장 큰 문제는 월세 부담입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월세는 계속 나갑니다. 오히려 올라갑니다. 집주인은 가차 없습니다. 나이 든 세입자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합니다. 월세를 제때 낼 수 있을까 의심합니다. 62세의 박순덕 씨가 이런 차별을 겪었습니다. 박 씨는 2년 전 퇴직했습니다. 전세로 살다가 전세금이 부족해 월세로 전환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주인이 계약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집주인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월세 한번 밀린 적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쫓겨났습니다. 박 씨는 새 집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주인들이 나이를 물었습니다. 62세라고 하면 표정이 굳었습니다. 결국 박 씨는 조건이 나쁜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건강 악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많아집니다. 의료비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는 여기에 대비할 여력이 없습니다.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의료비까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59세의 이정수 씨가 이 문제로 고통받았습니다. 이 씨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습니다. 매달 병원에 다녀야 합니다. 약값만 10만 원이 넘습니다. 국민연금은 45만 원입니다. 월세는 50만 원입니다. 약값까지 합치면 적자입니다. 이 씨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편의점, 경비, 청소 등을 전전합니다. 몸은 힘듭니다. 당뇨가 있어 쉽게 피곤해집니다. 하지만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 같다고, 쉴 수 있는 날이 올까 두렵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무주택자는 이사를 자주 합니다. 계약이 끝나면 나가야 합니다. 익숙한 동네를 떠나야 합니다. 친구들과 헤어집니다. 새로운 곳에서 적응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힘듭니다. 63세의 최영수 씨가 이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 씨는 10년 동안 5번 이사했습니다. 계약이 끝날 때마다 나가야 했습니다. 친구들을 사귀기 어려웠습니다. 금방 헤어질 거라 생각하니 친해지기가 두려웠습니다. 경로당도 가기 민망했습니다. 어차피 떠날 사람이니까요. 최 씨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입니다.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갑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집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주거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간관계와 정체성의 문제라고 토로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노후 불안입니다. 지금도 힘든데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70세, 80세가 되어도 월세를 낼 수 있을까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불안이 무주택 은퇴자를 눈누릅니다. 57세의 한명희 씨가 밤마다 이 걱정에 잠을 못 잡니다. 한 씨는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버팁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자리가 더 줄어들 것입니다. 건강도 나빠질 것입니다. 그런데 월세는 계속 나갑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한 씨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돈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고시원으로 갈까요? 쪽방으로 갈까요? 아니면 노숙자가 될까요? 한 씨는 두렵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말년이 이럴 수 있다는 것이 억울하고 분합니다. 다섯 번째 문제는 자녀와의 갈등입니다. 자녀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도 살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모시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이 양쪽 모두에게 상처가 됩니다. 60세의 김철수 씨와 아들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김 씨는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아들에게 함께 살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아들도 작은 전셋집에 삽니다. 부부와 아이 둘로 이미 빽빽합니다. 부모까지 모시기는 공간이 없습니다. 김 씨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서운합니다. 평생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아들도 미안합니다. 부모를 모시지 못하는 자신이 불효자 같습니다. 둘 다 괴롭습니다. 무주택이 가족관계까지 망가뜨립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을까요? 절망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58세의 조영희 씨가 공공임대에 당첨되었습니다. 조 씨는 5년 동안 월세로 고생했습니다. 우연히 공공임대주택 공고를 받습니다. 신청했습니다. 경쟁률이 높았지만 운이 좋았습니다. 당첨되었습니다. 조 씨가 입주한 곳은 깨끗한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월세는 15만 원이었습니다. 전에 내던 50만 원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한 달에 35만 원을 아낍니다. 1년이면 420만 원입니다. 조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입니다. 소득과 자산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신청하십시오. 언젠가는 기회가 옵니다. 두 번째는 주거급여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나 관리비를 보조해줍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61세의 정말순 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국민연금이 3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주거급여로 한 달에 30만 원을 받습니다. 월세 50만 원 중 30만 원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2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정 씨는 이 돈으로 간신히 버팁니다. 주거급여가 없었다면 노숙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정 씨는 말합니다. 정부 지원이 생명줄이라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주거급여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주택연금과 영모기지입니다. 집이 있는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집에 계속 살면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는 해당 안 되지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노인 일자리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운영합니다. 공익활동, 사회서비스, 시장형 일자리 등이 있습니다. 소득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문의하면 됩니다. 63세의 강민수 씨가 노인 일자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공원 환경 정비 일을 합니다. 한 달에 27만 원을 받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도움이 됩니다. 국민연금과 합치면 생활이 가능합니다. 일하면서 건강도 유지합니다. 강 씨는 만족합니다. 다섯 번째는 다운사이징입니다. 집이 있는 분들은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차액을 생활비로 쓸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라도 지방으로 이주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은 월세가 저렴합니다. 60세의 윤기순 씨가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윤 씨는 서울에서 월세 60만 원을 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심하고 고향인 전라도로 내려갔습니다. 월세가 20만 원입니다.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생활비도 저렴합니다. 윤 씨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물론 아쉬움도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자녀들과 멀어졌습니다. 자주 만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윤 씨는 말합니다. 자존심보다 생존이 먼저라고, 현실을 인정하고 적응하는 것이 지혜라고 조언합니다. 여섯 번째는 공유주택입니다.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월세를 나눠내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외로움도 덜합니다. 서로 돌볼 수 있습니다. 62세의 박경희 씨와 친구 둘이 함께 삽니다. 셋 다 무주택 독거노인입니다.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투룸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월세 60만 원을 셋이서 나눕니다. 1인당 20만 원입니다. 혼자 살 때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함께 사니 좋은 점이 많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식사도 함께 합니다. 아프면 서로 돌봅니다.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 같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혈연이 전부가 아니라고, 함께 사는 것이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주택이라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공공임대, 주거급여, 노인 일자리, 다운사이징, 공유주택 등 선택지가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것을 택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권리입니다. 평생 세금 냈습니다. 받을 자격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십시오. 주민센터, 복지관, LH를 찾아가십시오.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무주택이지만 존엄은 있습니다. 집이 없어도 인간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운이 나빴을 뿐입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당당하십시오.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 도와주십시오. 정보를 알려주십시오. 함께 주민센터에 가주십시오. 작은 관심이 누군가를 살립니다. 우리 모두 서로 돕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무주택 은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방법은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함께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장년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